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로커스체인 웨비나는 메인넷 런칭 로드맵에 대한 상세 설명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사업적으로 혹은 뭐 다른 이슈 관련해서도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메인넷 런칭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분명히 또 기술 얘기는 됐고 언제 언제 뭐가 돼? 언제 어, 뭐가 올라? 아니면은 뭐 언제 상장돼? 뭐 이런 식의 뭐 다른 얘기는 관심 없고 알아서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늘 주장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로커스 체인이 정말 대단한 거다. 대단한 기술이다라고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는데 기술은 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의 투자와는 좀 맞지는 않는 거죠. 저희는 이 기술이 진짜로 대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돈을 투자하신 만큼 어, 기술을 좀이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 기술이 정말이다라고 생각되고 그 기술로 이루어질 여러 가지 그 생태계나 아니면은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럴 때 투자를 하시는 거지. 기술은 됐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희 투자랑은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시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문영배 교수님께서 저희 그 부사장으로 계시고 또 블록체인 협회 수석 그 부회장님이시죠. 그래서 매경 TV에 출연을 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나 올해 그 블록체인하고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융합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 시장의 융합, 현재 어느 정도나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는지요? 금융의 대체가 블록 가상자산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금융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또 금융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변화가 보이질 않습니다. 예, 블록체인을 예. 적용한 사례가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법제 환경이 이걸 도입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비트코인 계열 또 이더리움 계열의 블록체인 기술들이 현재 금융상품이 제공하는 그런 편의성을 충족시켜주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의 그런 눈높이, 금융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하는 데 따른 기술적인 부족함이 결국 이런 일을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기술들, 그런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네. 정책 당국도 발벗고 나서고 그런 부분에서 금융업에도 과감한 적용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금융업 내부에서는 이런 준비들이 아주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YC, 신원 확인, AML, 돈 세탁 방지 예, 예. 또는 커스터디, 자산을 보관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금융회사들이 이런 상품들을 준비하고 출시를 기다리고 있거나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기다리는 과정에서 정책 당국의 그런 시그널을 얻지 못해서 현재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보이려면은 정책 당국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변화를 보여야 되고 그래서 국내 산업들이 해외에서 불고 있는 이런 바람들이 우리에게도 스프링이 진짜 네.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국내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사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발전과 성장을 돕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뭐 생태계 조성이나 사업화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상황이 지지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기술 산업의 발전이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무엇보다도 국내 블록체인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의 장벽을
완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제거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완화시켜달라는 겁니다. 외국산 가상자산들이 우리 마당에서 지금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국내 유수의 블록체인 기술 사업자들이 우리 마당에서는 적어도 마음껏 활동하면서 외국산 블록체인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그런 기회라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미래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성장 잠재력에 정책 당국과 업계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시각을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그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런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같이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특성, 이것은 플랫폼적 특성입니다. 플랫폼적 특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업계 그리고 정책 당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시각을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플랫폼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 안에 그 성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기간 안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외 기업들도 그런 노력을 해와서 오늘에 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공정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사라지고 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블록체인협회 문영배 수석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아, 저는 오늘 그 메인넷 런칭 로드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 그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로드맵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뜻깊은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방금 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된다라는 걸 기대를 하고 있다고 쳤을 때 미국의 SEC나 미국의 금융권이 그러면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뭔가를 제도화하고 간다고 쳤을 때 한국도 따라갈 거고 전 세계가 아마 따라가겠죠. 그러면 가상자산 블록체인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앞으로 커질 건데 그러면은 그 커지는 세상에서 누가 주인이 될 건가? 혹은 어떤 그 시장을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이 과연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근데 로커스 체인이 그 플랫폼에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기술을 차원이 다르게 해결을 했다면, 저희가 로커스 체인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깊이 있게 통찰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런칭하는 단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갈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좀 한번 잘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뭐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 얼굴을 좀 잠깐 없애겠습니다. 아, 네. 최대한 최대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로드맵을 보시면 이제 로드맵이 그 코어 그리고 어 잠깐만요. 펜을 네. 코어 그다음에 생태계. 생태계라고 저희가 언어를 표현을 한 거는 생태계라고 표현을 한 거는 그 코어를 감싸고 있는 것들을 생태계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로커체인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은 만들어 보는 거. 물론 로커체인이 이제 런칭을 하면 많은 업체들이
저희 로코체인의 오픈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겠지만, 이제 저희가 주력해서 그 메가뎁을 만들어 본다고 치면 그거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커체인이 목표라는 거는 뭐냐? 목표라는 거는 뭐냐? 로커체인의 목표는 단순히 암호화폐 생태계에 머무르는 것이 저희의 목표는 아닙니다. 저희의 목표는 실생활에 진짜 쓰일 수 있는 디지털 신용사회를 로커스 체인이 중심이 돼서 구축할 수 있다. 그 토대를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창하죠, 말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다른가? 기본적인 가정부터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로커스 체인이 나오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제 속도가 느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속도, 퍼포먼스가 느리다. 확장성이 떨어진다. 성이 떨어진다. 속도가 느리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무슨 요청을 했는데 느려요. 답이. 그런 건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하죠.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별로 안 돼.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 속도는 빨라요. 그런데 처리해야 될 양들이 트랜잭션이 몰리면 늦어져요. 그러면 확장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속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퍼블릭을 훼손을 했다고 칠게요. 퍼블릭이라는 건 뭐냐? 어, 기존의 컴퓨터 세상을 클라이언트와 서버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서버가 답을 해주는 세상이죠. 그러면 서버의 성능이 높아지면 이제 성능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혼자 처리하기가 뭐하면 서버를 여러 개를 두면 성능을 높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노드를 이제 서버의 역할을 대신하는 놈을 저희가 노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노드를 운영을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기 때문에 흔히 채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노드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를 아무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노드가 10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만 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만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몇천만 개가 있을 수도 있는 가정이 있겠죠. 일단 가정 자체는. 근데 노드가 어디에서 누가 운영하는지를 모른다고 치겠습니다. 왜? 아무나 운영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가정이 노드를 아무나 운영할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든.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게 퍼블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은 퍼블릭이지만 이 노드를 일정 정도의 자격을 갖춰서 선발을 하겠다. 선발이라고 해볼게요. 선발, 선별. 21개를 정하겠다. 뭐 이오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110개 정도를 정하겠다. 뭐 105개 정도를 정하겠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리브라 계열, 리브라 계열의 aptos도 있고 수위도 있는데 이런 계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노드를 미리 정하는 방식과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 방식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노드가 몇 개가 됐든 미리 정해져 있으면 노드의 위치를 알고 서로 간에 합의를 보기가 너무나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근데 퍼블릭은 모릅니다. 노드가 전 세계 네트워크상에서 누구누구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이런 상태에서 고성능과 확장성을 갖추는 것과 노드가 미리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속도를 내는 거는 이거는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기술의 난이도 자체도 너무나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고 표현할 만큼 다릅니다.
저희가 꿈꾸는 세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드가 기존의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노드를 운영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채굴받기 위해서 노드를 운영을 하겠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대개가 다 그렇죠. 근데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전 세계의 프로그램들이 혹은 서비스들이 블록체인을 쓰는데 그거를 로커스 체인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노드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커스 체인 노드는 아무나 운영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플리케이션, 게임 체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게임을 실행을 하는데 그 게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로커스 체인 노드가 돌아요. 사용자는 게임만 실행하고 있는데 로커스인 노드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오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줌 미팅 같이 화상회의 솔루션을 쓰는데 거기에서도 로커스인 노드가 돌아요. 그리고 심지어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컴퓨터, PC를 실행을 하는데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로커스인 노드가 돈다.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PC를 사용하는 사람이 PC라는 게 이제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업무를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죠. 노드가 돌고 있는데 업무를 못할 정도로 네트워크를 쓴다거나 CPU를 사용을 한다거나 하드웨어를 차지를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게 되는 거죠. 그러려다 보니 저희가 기본적인 가정 자체가 이 저희의 노드는 첫 번째 퍼블릭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처럼 속도를 내기 위해서 퍼블릭이 아닌 컨소시엄이든 아니면은 프라이빗이든 이런 식으로 노드의 운영을 미리 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성능을 갖추고 확장성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퍼블릭이 운영하는 환경 자체가 PC에서 그냥 운영하거나 모바일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CPU의 성능도 풀로 쓰지 않고 네트워크도 집안에 100Mbps다. 그러면 10에서 15%만 점유를 하고 하드웨어도 지금 쓰는 하드웨어에서 특별하게 늘리지 않더라도 노드가 전혀 의식하지 않도록 리소스를 적게 차지하면서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가정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개발이 난이도가 너무나 높은 거죠.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로커체인이 뭐 좋아. 너네가 좋다라고 하니까 그래 인정한다고 치고 특허도 나왔다고 하니 뭐 믿어주겠어. 근데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해. 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뭐 이런 식의 이슈잖아요. 근데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려 볼게요. 이 노드를 운영을 하는데 이 노드가 그 기술적인 용어긴 한데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이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서버가 동작하는 환경은 단일 환경이에요. 단일 환경. 단일 환경.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윈도우에서 돌린다라고 하면 윈도우 AWS에서 돌린다 그러면 윈도우 환경에서 문제가 생긴 거를 쉽게 고치면 바로 테스트가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 돌리는 노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도 AWS에 동작하는 게 아니라 즉 오픈된 데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공유기 집안에서 PC를 돌리는데 수많은 공유기들 뒤에 숨겨져 있는 환경이기 돼요. 공유기. 그리고 어떤 거는 느려. 어떤 거는 또 뭐 어떤 환경이야.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가정, 노드들이 정상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합의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공유기에서는 이게 차단이 돼서 서로 간에 통신이 안 돼서 뭐 어, 데이터를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거를 동작시키는데 지구에서 뭐 인공위성이라고 치면 뭐 통신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지구에서 동작하는 거, 화성에서 동작하는 거, 그다음에 뭐 어느 해에서 동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여러 환경이고 실제 이거를 오류가 하나 발생을 하면 이게 어떤 환경일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노드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노드를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이거를 케이스를 가지고 이게 왜 오류가 생겼을지를 고쳐나가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단순히 클라이언트 서버를 고치는 것보다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거고 저희가 고유 기술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저희 기술을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가 DAG라는 원장 구조를 써서 성능은 여기에서 퍼포먼스는 달성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BFT라는 합의를 세계 최초로 맞췄습니다. 이렇게 두 개, DAG 상에서 BFT 합의를 처음으로 갖춘 거죠. 이게 특허죠, 저희. 그리고 다이나믹 샤딩으로 확장성을 갖췄고요. 그 다음에 베리파이블 프루닝으로 두 가지가 됐습니다. 베리파이블 프루닝으로 원장의 크기도 절감이 됐지만 또 하나의 가장 큰 그 성과 중에 하나는 베리파이블 프루닝으로 모든 노드가 동일한 원장을 가지지 않아도 인증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획기적인 겁니다. 향후에 이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그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전체 블록체인이 아닌 레거시 시스템, 전체 컴퓨터 세상의 거의 99%겠죠. 블록체인 시스템은 1%도 안 되는데 그 99%의 시스템과 연합해서 동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린다고 치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허가 이제 총 10개를 신청을 해서 지금 국내 특허는 4개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 국내 특허가 10개가 나오면 이제 순차적으로 특허가 이제 등록이 되면 해외는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의 문제지. 지금 해외는 일본, 러시아, 미국, 호주 이렇게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거를 고유의 기술로 만들다 보니까 만약에 이더리움의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만들었으면 저희가 만든 고친 부분만 테스트하면 되니까 테스트 기간이 적게 걸리겠지만 저희는 다 새로 만든 거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다 깊이 있게 테스트하지 않으면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고유 예술도 만들고 또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자, 그래. 그래서 어쨌든 시간은 오래 걸렸다고 치는데 그러면 올해 과연 메인넷이 런칭할 수 있어? 아니면은 또 너네가 어, 런칭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메인넷만 보면서 왔는데 혹시 어,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회사가 유지가 안 돼서 혹은 기술에 중대한 결점이 생겨서 레인넷을 런칭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그거는 뭐 어, 그거는 거의 가능성은 런칭하지 못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럴 가능성은 제로다. 그러면 지금 테스트하는 것들은 하나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결될 문제지만 처리해야 될 예외 처리, 여러 가지 안전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코드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좀 더 안전성을 갖춰가는 단계다. 퍼포먼스가 높아져 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기가 문제인 거지 메인넷은 런칭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인넷 대규모 노드 트랜잭션 테스트
이거는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린 그런 퍼블릭 환경에서 노드를 아무나 운영할 수 있다. 심지어는 리소스가 CPU도 그렇고 네트워크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그렇고 굉장히 제한된 리소스만 쓰면서도 퍼포먼스를 내고 확장성을 갖추는 걸 가정하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TPS를 달성을 하면 샤딩이 나눠지겠죠. 그리고 또 TPS가 더 높아지면 샤딩을 나누겠죠. 그래서 이 대규모 노드 트랜잭션 테스트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테스트한 것이 오류들이 없다. 오류들이 없으면 TPS라는 게 이제 트랜잭션이죠. 트랜잭션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수로 저희가 세팅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건 아니고 보수로 트랜잭션을 계속 늘려가 보는 겁니다. 어, 트랜잭션을 동시에 뭐 가정입니다. 동시에 2천 건을 나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2천 건을 여러분들이 초에 2천 건을 동시에 날리고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봇이라는 거를 봇이 이렇게 날리는 거를 제작을 해서 TPS를 날려보고 노드도 계속 늘려보는 거죠. 그랬을 때 노드가 어느 정도 수준일 때 TPS가 어느 정도 수준일 때는 오류가 없었는데 이거를 극도로 높였을 때 오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때 또 오류를 잡아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대규모 노드 트랜잭션 테스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개발팀들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행을 하고, 어, 요번 달 중으로 시작을 하는 게 이제 현재로는 목표이자 기대값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를 했을 때 안정적으로 오류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단계에서는 뭐 이런 것들도 마케팅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여기에서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해보면 그 데이터가 나오겠죠. 실험 데이터. 아, 정말 저희가 주장했던 대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논문을 쓰는데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 기술적으로.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컴퓨팅의 전문가 혹은 블록체인의 전문가들은 블록체인의 기술을 평가할 수 있을 테고 그 실험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작업들을 할 건데 이거를 뭐 저희가 유명한 어떤 기관 혹은 그 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그 대규모 노드 트랜잭션 테스트의 말미에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VM이 성능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자, 저희가 이제 로커체인을 이해를 할 때 코어 기술 이렇게 있습니다. 코어 기술. 코어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AG에 BFT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다이나믹 샤딩과 베리파이브 프루닝이 이렇게 코어 기술이고 코어 스크립트라 그래서 토큰을 만드는데 표준 토큰을 만들면 또 성능이 굉장히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하는 코어 스크립트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저희 코어 기술인데 그 전체 현재 블록체인 시장은 이더리움의 어, 스마트 컨트랙 그거를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이 동작하는 게 하는 거 EVM이라고 그러죠. EVM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진이 판단을 할 때 지금 현재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 세상은 어, 심하게 얘기하면 어, 어떤 사상 누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그 실제 실생활에
그 고성능과 확장성을 담보하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게 다죠. 그럼 로커스 체인이 나왔을 때 그 기존의 레거시 코드라고 해야 되겠죠. 블록체인 세상에서 일이 자리를 잡고 있는 수많은 NFT들 혹은 토큰들 혹은 뭐 디파이 코드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레거시 코드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과 연동을 해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EVM, 기존의 레거시 EVM들이 수많이 많이 있다고 하면 이들과 함께 연동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저희 VM이 라고 표현합니다. 버추얼 머신 엔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VME 아키텍처로 인해서 기존의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들이 저희 로커체인과 동작되어서 어, 재사용이 될 수가 있고 동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로커스 체인의 성능은 굉장히 높은데 이 EVM이 아까 가진 한계로 인해서 로커스 체인의 고성능의 효과를 못 볼 수 있습니다. 못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는 EVM하고 로커스 체인이 붙는 데 있어서 어, 로커스 체인의 풀 성능을 못 쓰더라도 그래도 너무 느리지는 않게 최적화할 필요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향후의 미래의 EVM을 대체하는 뭔가가 나올 때 로커스 체인 메인넷이 이 뭔가와도 연동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 작업을 VM이 성능 최적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노드를 운영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죠. 로커체인 코인이 나중에 이제 주어지게 될 텐데 그 모델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모델이 나와 있고 코드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개발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게 이 단계에서 그 다음에 진행이 될 거고요. 요게 이제 붙어져서 운영이 되면 메인넷을 테스트 운영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로커스 체인의 뭐 뒤쪽에 제가 생태계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로커스 체인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뭐 프로그램도 짜보고 뭐도 해보고 토큰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로커스 체인의 그 여러 SDK를 이용을 해서 게임들도 개발을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돌려보는 거죠. 돌려봐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그러면서 이제 이 개발자 그룹들이 리포트하는 오류들이 또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수정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어, 모르죠. 이제 이거를 대단히 운이 좋다면 이게 이제 굉장히 단축이 될 수 있는 거고 어, 운이 나쁘다면 이게 좀 길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전성이 담보가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오류가 없다라고 될 때는 이제 메인넷이 정식 운영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노드 운영 인센티브가 지급이 될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ERC20 토큰을 가지고 있겠죠. 토큰을 가지고 있고 거래소에도 이 토큰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커체인 메인넷 코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 코인과 토큰을 수합을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할 텐데 이 기관들이 이제 이 운영 시작과 함께 코인이 발행이 되고 코인을 수합을 하고 토큰과 코인을 수합을 하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메인넷 운영 런칭이 늦어지면 어떡해? 그때까지 또 뭐 기다려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그게 늦어지면 또 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다른 데는 봄인데 왜 로커체인은 아직도 그대로야? 뭐 아니면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질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메인넷이 공식적으로 외부에 운영이 돼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고 발표가 되면 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뭔가가 좀 들썩들썩하고 움직이는 거는 이때부터지 않을까. 메인넷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테스트 시범 운영을 하는 기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캔 사이트나 지갑은 이제 어떤 거냐면 뭐 이더리움 같으면 이더 스캔 같은 거고요. 폴리곤 같으면 폴리곤 스캔이죠. 즉 이더리움의 이더 스캔은 이제 그 블록체인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이력, 히스토리를 DBMS에 이렇게 수집을 해서 DBMS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는 아니지만 기존에 이제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고 이런 거에 특화된 서비스가 DBMS 서비스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별도의 스캔 사이트를 운영을 해서 로커스 체인 스캔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그 보여주는 거. 그거를 스캔 사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지갑은 로커스인 지갑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이미 개발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EVM 개발 환경, 그 다음에 저기 로커스체인 SDK 개발자 환경 커뮤니티 운영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게 여러분들 외에 정말로 로커체인이 진짜야? 아니면은 로커체인이라는 게 있어?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보고 싶고 뎁 개발자들이 테스트해보고 싶고 혹은 로커체인에 대해서 뭔가를 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어떤 기관이 뭔가를 테스트해 볼게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로커체인 SDK입니다. SDK.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토큰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 내가 NFT를 만들어 보고 싶어. 그 다음에 디파이를 만들어 보고 싶어. 그래서 로코체인 메인넷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그 코드가 그럼 이거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 EVM으로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EVM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코드를 저희 개발 환경에서 컴파일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게 그리고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로커체인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EVM이라고 하는 거고요. 로커체인 SDK라고 하는 거는 로커체인을 이용해서 좋아. 정말로 그러면은 서버 없이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어? 그러면은 한번 내가 만들어 볼래.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들을 로커체인에서 게임이 동작을 하는지 정말 서버에서도 동작을 하는지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코어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표준 토큰을 만들어서 동작되는 거를 발행을 해서 또 테스트 해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개발자들이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샘플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했는데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기술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거를 이제 이 개발 환경 및 개발자 커뮤니티 운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저희 프로그램 소스들을 오픈을 해서 GitHub에 올려서 운영을 하는 시기도 이제 어, 런칭할 때 공식 운영할 때쯤이 될 텐데 이제 이런 시기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음,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이런 것들이 오픈되지 않을 때는 거짓말 아니야? 아니면은 뭐 니네가 정말 만든 거 맞아? 이런 식의 각종 오해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깰 수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 정말로 이게 잘 돌아간다는 데이터죠,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논문을 쓸 수 있는 거고 이 데이터로 저희가 학계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소스 코드죠, 소스 코드. 이 소스 코드가 정말로 만들어져 있구나. 이렇게 오픈이 된다는 거는, 이 코드를 보면, 정말이네라는 거를 개발자들은 알 수 있죠. 다만, 이 오픈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다른 데서 빨리 따라해서 우리보다 먼저 만들면 어떡해. 이제 이게 걱정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먼저 다 신청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특허가 이미 이제 제출 시점으로 걸리는 것들이니까 이제 오픈을 나중에 다 만들어지면 오픈을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덱을 크게 만들어 본 것들이 있어요. 서버리스 온라인 게임 플랫폼, 게임체인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스팀에 올려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음, 이게 가지는 파괴력은 그 수많은 게임들이 혹은 메타버스, 웹3 게임 플랫폼에 있어서 서버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드파티 SDK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런 SDK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그 로커스 체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 SDK를 이용을 해서 수많은 게임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서버리스로 동작하는 게임을. 그리고 저희가 만든 플랫폼, 크레타가 있죠. 그 크레타가 지금 현재는 폴리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서 나오는 더 라이즈 게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서버리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차후에 만들 게임들, 기획되는 게임들이 서버리스의 걸로 동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테스트해보는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시연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줌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웨비나를 보는 게 줌이죠. 줌. 줌. 그리고 이전에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걸로 카카오톡 카카오톡이라는 거가 서버가 문제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되면서 카카오톡이 안 됐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쓰는 카톡은 다 서버랑 이렇게 데이터 통신을 합니다. 게임도 그렇고요. 게임도 서버랑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서버가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각이 통신을 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드리면 회의를 하는데 저랑 누군가랑 한다고 치면 저랑 누군가가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해결이 되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데이터를 조작할 수가 있겠죠. 이 상대방이 데이터를 조작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오, 나의 캐릭터가 엄청난 무기와 굉장한 막강한 파워를 가지도록 고쳐요. 나의 게임 전적도 고쳐요. 이렇게 되면은 트릭이 되겠죠. 데이터를 위변조를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위변조를 못하도록 블록체인이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매칭을 블록체인이 해주고 실제 데이터 통신은 서로 간에 하게 되는 이런 식의 설계를 하게 된다면 상당 부분의 서버가 절감이 될 겁니다. 서버 비용이. 그러니까 서버가 하는 역할 중에 전부를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대체할 수는 있다. 자, 그러면 카카오톡은 서버에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꺼림직해서 텔레그램을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메신저나 혹은 줌과 같은 시스템을 서버 없이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 상당히 이것도 파괴력이 있겠죠. 그게 서버리스 화상 회의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그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 핵심 기술은 이미 이제 테스트가 돼서 음,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아깝죠. 그래서 이런 거에 욕심을 내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연합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오픈하겠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오픈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당히 파워풀하게 글로벌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랑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파트너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그 어떤 회사가 있다고 칠게요. 어떤 회사가 있을 때 이 회사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혹은 수많은 이제 수억 명의 유저를 가지고 있어요. 유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서버 비용 때문에 이게 진퇴양난인 거죠. 더 마케팅해서 늘리는 게 계속 손실만 늘어나요. 왜냐하면 서버 비용 때문에. 근데 이거를 서버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서버리스 플랫폼. 이거를 갖추고 있는. 그러려면 굉장히 고성능과 확장성을 갖춘 메인넷이 필요한데 과연 전 세계에 이런 메인넷 기술이 존재하는가? 그게 로커스체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파트너에서 그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확인을 했다면 이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서비스를 하나씩 교체를 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 코세인이 그래 말로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냐? 진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혹은 큰 펀드들이기 때문에 기관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기술 검증을 다 하고 하는 거죠.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서버리스, 게임 체인은 뭐, 게임도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스팀에서 계속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보실 거고, 서버리스 화상 시스템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음,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고 있는, 음,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서 공유, 메신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화상회의뿐만 아니라 음, 메신저에서도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주고받고 파일을 주고받고. 서버가 중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트래픽을 중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화질도 상당히 고화질입니다. 줌보다는 훨씬 고화질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통화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이제 우선은 그 서버리스 화상회의 이런 메신저 플랫폼을 보여드렸지만 어,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겁니다. 결국에 컴퓨팅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P2P로 이렇게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면 서버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다만
그 P2P, 이 P2P의 문제라는 게 그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고 왜곡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도입하지 못하는 거죠. 게임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블록체인으로서 완벽하게 조작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한 상태면 대부분의 상당 부분의 플랫폼이 서버를 경유하지 않는 P2P 통신으로 구성을 하고 어, 그럼으로써 서버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자, 크레타라는 플랫폼이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욕심을 내고 참여를 해요. 투자가 들어오거나 함께 파트너로 들어오고 유명한 개발자들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로커스 체인이 나와서 로커스 체인이 서버리스로 그 메타버스나 웹3 플랫폼에 상당한 차별점을 준다. 비용 절감과 성능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지난주죠? 토요일 날 그 크레타 메타버스 CBT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죠. 네. 아, 어떠세요? 저는 뭐 게임을 잘, 게이머가 아니어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하겠던데. 네.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로드맵대로 최대한 열심히 저희가 해서 잘 마무리를 하면 블록체인이 정말로 그 기존의 암호화폐 이런 거래 시스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애초에 기대했던
디지털 신용사의 어떤 어, 신뢰를 제공해주는 수단으로서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정말 최초로 탄생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웨비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웨비나는 녹화를 해서 음, 녹화된 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웨비나를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또 인사드려서 또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